네, 안녕하세요. 평화생명TV 평행시네마의 전영선입니다. 이 시간에는 남한에서는 좀처럼 접하기 힘든 북한의 문화예술이라든가 북한의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소개했었던 열성독자에 이어서 북한의 IT에 대한 얘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열성독자 내용을 보면서 과연 그렇게 북한에 이런 과학기술 보급실이 많이 보급되어 있느냐, 실제로 과학기술 많이 응용을 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북한의 이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가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여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의 IT, 휴대폰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북한의 IT라고 하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북한이라고 하면 과학기술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것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정보통신혁명이라고 하는 건 전 세계에서 회피할 수 없는 공통의 어떤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이런 새로운 시대의 디지털 변화에 대해서 최첨단을 강조하면서 앞서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 휴대폰 보급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많이 보급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제 방송에서 북한 주민들의 휴대폰 보급률이 100만 대, 200만 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얘기는 하진 않습니다. 웬만한 어른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최근 5월 11일 공장에서는 고급하면서도 세련된 지능선 전화기 아리랑 151을 새로 내놓았습니다. 새용의 아리랑 151 선전화기는 가볍고 외형이 세련되었으며 높은 해상도의 사진기와 풍부한 저장 용량, 시원한 화면 크기를 자랑합니다. 이 IT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도 많이 좀 생겨났습니다. 휴대폰 보험도 생겨났고요. 앱스토어도 생겨났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다운받는 형식은 아니고요. 북한 휴대폰을 가지고 새로운 앱을 다운받기 위해서는 들고 상점을 가야 됩니다. 앱 상점에 가서 거기서 주는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상거래망도 구축이 돼 있어서 집에서 물건을 보고 주민하고 전자결제를 해서 배달받는 시스템도 있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짜장면도 앱으로 시켜 먹기도 하고 자전거를 이렇게 앱으로 결제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좀 구축이 되어 왔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이제 21세기는 과학기술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과학기술 시대에 뒤처지게 되면 따라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면서 최첨단 산업들, IT 정보 산업 쪽에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런 IT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접목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교육 분야인데요. 원격 교육이라든가 다양한 새로운 교육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공장이라든가 기업소 같은 데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을 지원해주는 후원 사업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북한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정보통신 쪽하고는 거리가 멀다라고 자꾸 생각이 드는 이유는 인터넷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연결망은 굉장히 많이 좀 제한되어 있고요. 다만 북한에 통용되고 있는 정보의 유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망을 통해 가지고 내부적 정보들이 유통이 되고 있고요. 해외와의 접속은 상당히 어렵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상당히 많이 이제 앞서간다고 해도 워낙에나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복합적이고 유기적인 산업입니다. 휴대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기술들이 있어야 되고 첨단 소재도 있어야 되고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북한의 이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인 격차는 제법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분야보다는 이 남북한 간의 정보통신 분야의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북한으로서도 최근에 이런 휴대폰 보급이 북한 주민들 일상을 굉장히 많이 좀 바꾸고 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지도 못했었던 이런 일들이 직접 일어나기도 하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열성독자라고 하는 그 영상물을 이렇게 보다 보면 버스 안에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게임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퀴즈도 풀어보고 문제도 내고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도 이런 휴대폰
이라든가 이런 일상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측면이 꽤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영상물 중에 보면 그 컴퓨터를 너무 오래 사용하게 되면 시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예방 프로그램 나오기도 하고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지나치게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에 따른 부작용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서 휴대폰은 많이 나오고 있다.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노동신문을 이렇게 그 휴대폰으로 봅니다. 우리도 아침에 보면 이제 정보를 다 이게 휴대폰으로 보게 되는데 북한에서도 최근에 보면 이런 도서 열람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고요. 그래서 백두산 총수 같은 경우에는 최고지대의 저작 선집이라든가 저작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포수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앱도 있고요. 거리 측정도 알려주는 이제 앱도 있고 요리법을 소개하는 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식으로 가게 부를 정리하는 가정주부 수첩과 같은 어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금융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전자결제가 가능해진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꽤 오래전입니다. 2010년도에 조선무역은행에서 나래카드를 발행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온라인상의 금융거래가 가능해졌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변화들, 그러니까 전자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쇼핑 앱도 생겨났고 쇼핑 프로그램도 생겨났고요. 일상 속에서 시장을 가지 않고서도 직접 뭐 배달시켜 먹는다든가 이런 것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자전거 카드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역별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평양시내 일반적으로 다 이런 와이파이 망이 깔려 있는 곳은 아니어서 뭐 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죠. 예를 들어서 광복지구라든가 아니면 이제 칠골 식료 공장이라든가 식료품 가게 상점이라든가 이런 제한된 곳에서는 이런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전자결제로 자전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보면은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고구려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게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싸움을 하기도 하고 대결도 벌이기도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개발을 해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이런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상생활에 접목하고 있고 과학기술, 특히 교육 분야에 접목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에서의 인터넷 사용이 활성화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권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보화 학교도 만들어내고 컴퓨터 시범 학교, 그다음에 시범 도시들도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펼치기도 하고 또 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학생 프로그램 대회를 따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해보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제12과 아름다운 우리나라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동무들, 비가 막 내려오죠? 무슨 비가 내립니까? 유치원 어린이들이나 우리 서학교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고 질문이 많습니다. 반면에 주의 집중력이 대단히 약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상교수 체험 체계에서 수업을 해보니까 실제 서학교 학생들의 심리도 체험할 수 있고 임의의 정황에 맞게 또 처리하는 능력도 키우고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들의 지능 개발을 위한 교수 방법을 개발하는 것도 대학의 교육 내용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뭐 북한의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는 과정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자, 특히 이제 IT 정보업종이 굉장히 인기적으로 뜨고 있다는 것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IT와 일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